자, 이것은 화법과 작문 통합형 문제인데 보기부터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문제부터 먼저 보시게 되면 어떤 정보에 집중할지가 보여요. 자, 제가 문제부터 먼저 보라는 유형이 별로 없어요. 근데 얘는 왜 그러냐면 비교적 신유형이고요. 두 번째, 정보량이 많기 때문에 문제에서 좀 좁힐 필요가 있어. 세 번째, 괄호라든지 이런 기호들에 집중하셔야 돼요. 이걸 가지고 문제를 만들 거니까. 그래서 아까랑 똑같습니다. 주제 잡고요. 구조 잡는 건 똑같은데 문제를 먼저 본다는 측면과 괄호나 기호에 좀 더 집중해 본다는 게 차이점이 있는 거야. 자, 선지 분석부터 해볼게.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내용보다는 뭘 묻는다고요? 구조를 묻는다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상 독자를 세팅하고 가느냐 전개 방식인 거예요. 글 쓴 동기를 드러냈느냐 이것도 전개 방식인 거죠. 두 번째, 과정 제시가 있느냐. 세 번째, 수치 통계 자료를 보여줬느냐. 네 번째, 안내하고 뭐 순서가 있느냐. 5번, 의미를 풀어 설명하는 그런 것들이 있느냐. 이해됐어? 약간 좀 더 구조적으로 봐주셔야 될 것 같고. 두 번째 봐봐. 조건에 따라 기억에 맞은 문장을 추가한다. 이거는 표현하기 유형으로. 표현하기 유형들은 조건 확인하시면 돼요. 여기 보시면 조건 있잖아. 자, 비유가 있느냐 보이시죠? 두 번째, 학교 공간 개선 취지를 강조했느냐, 주제 있느냐 이런 거 확인해 주시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자 괄호나 이런 것들 위주로 구조 처리하면서 가볼게요. 자, 땡땡 고등학교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인사, 자기 소개, 도입부. 자, 글의 주제는 뭡니까? 학교 공간을 사용자 중심 공간으로 만들자. 그래서 구체적으로 뭘 하겠대요? 우리 학교 공간 중에 개선이 필요한 장소가 있대요. 투표도 했대요. 자, 그래서 나의 글쓴 목적이죠. 나의 글쓴 목적은 첫 번째, 결과 공유. 두 번째, 개선 방안에 대한 설문조사 안내. 2단락. 그러니까 봐봐 얘들아. 지금 여기서 수많은 최소한 한 30단어가 넘는 정보 중에 하나, 둘, 셋, 4개 정도의 정보량으로 처리가 되잖아. 그러니까 도입부에서는 지금 뭘 했습니까? 네. 보시면 알겠지만 자, 맨 처음에 인사를 했어. 근데 그 인사를 한 게 누구한테 인사를 했다? 청자한테 인사를 한 거잖아. 그러니까 인사 자체가 예상 독재를 세팅한 거죠. 두 번째, 맞죠? 글 쓴 목적을 나타냈으니까. 1단락 끝부분에서. 그러니까 1단락에 구조 잡았으면 1번 선지가 툭 하고 풀린 이런 느낌이고 내용 일치로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었는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구조 처리 연습하는 게 굉장히 여러분한테 나중에 더더욱 어려워지는 시험이 되면 정말 도움이 될 거라는 겁니다. 자, 투표 실시 전에 안내가 된 것처럼 학생들의 개선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학교 공간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정비하겠다고 협의가 되었다고 현황을 제시해줬고요. 전교생의 90% 수치 이런 거 꼭 기억은 못하더라도 수치가 나왔다는 건 확인하셔야 됩니다. 됐죠? 그래서 그중 83%는 요구했습니다라고 수치를 얘기했죠. 자, 이에서 우리 실시하려고 해요. 자, 봐봐. 지금 수치 이 설문조사 끝났으니까 이제는 구체적인 설문조사로 가야 된다는 거야. 자, 그러면 잠깐 2단락도 한번 끊어볼게 얘들아. 잘 봐. 지금 봐. 여러분 1단락 끝부분에서요. 봐. 결과 공유. 그게 뭡니까? 여기죠. 두 번째. 개선 방안에 대한 설문조사 여기죠. 그러니까 정보가 따로따로 노는 게 아니라 이렇게 연결되고요. 이걸 유기적인 정보 흐름 또는 정보의 전개 방식이라고 해요. 정보의 유기성이라고 표현하는데 그런 개념어들 좀 일단 정리해 두실 필요가 있고 다시 한번 얘기했지만 정보가 이렇게 관련성, 또 정보가 이렇게 뭔가 연결이 된다는 거야. 이런 걸 중요하게 다뤄야 돼요. 그런 걸 역시 묻고 있기 때문에. 보시면 알겠지만 수치 확인됐죠? 아까 2단락. 그리고 1단락에서 2단락으로 이어지면서 결과 공유하고 있죠. 사전 협의 내용을 현황 제시를 하죠. 그러면서 우리 앞으로 이거 해볼 거예요 라고 과정도 2단락 구조로 제시했죠. 자, 계속 가봅시다. 자, 그러면 이제 3단락. 자, 오늘부터 일시를 얘기했어. 두 가지 항목인데 첫 번째 항목 문제점, 두 번째 해결 방안, 두 번째 항목 도면 참고해서 의견 제시도 해주세요. 자, 그럼 봐봐. 크게 두 가지 설문의 내용이야. 그런데 보세요. 설문 항목을 안내하고 주의할 점이 있다? 잘 모르겠죠. 설문 항목 안내? 이것도 좀 애매하긴 하지만 그래 좋아. 설명 내용이 크게 하나 두 개가 있었으니까 그렇다고 치더라도 주의할 점 잘 모르겠어요. 마지막까지 처리하고 보니까 자, 4단락. 학교 공간의 디자인 전문가 힘도 빌려야 하겠지만 자, 여러분 갑자기 이런 얘기 왜 하냐면 예상가는 반론입니다. 학생들이 그럴 수 있지. 야, 전문가가 필요한 거 아니에요? 아, 맞아, 맞는데 그것보단 이거야 라고 재반박했고 이 구조 꼭 봐주셔야 돼요. 손이 많으면 일도 쉽다라는 말이 있어. 인용했죠. 인용을 근거로 자신의 주장을 했죠. 그럼 봐 여러분. 이거 가지고 오답 설계를 한 거거든. 자, 관용 표현의 의미를 풀어서 맞죠? 인용 근거로서 청유로 끝났으니까 마지막 4단락 주제 구조로 5번 선지도 괜찮아? 정답은 4번인데 선생님 주의할 점 있는 거 아니에요? 주의할 점이 아니라 뭐라고요? 예상가는 반론이라고. 이해됐습니까? 그러니까 뭔가 부정적 정보 나오니까 주의할 점인가? 그렇게 내용으로 무지성으로 때려박는 게 아니라 구조 처리하시면 깔끔하게 답이 나왔다는 거. 자, 그리고 봐. 제가 원래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문제 잘 안 풀어요. 왜냐하면 오히려 그렇게 되면 실력을 키우기 힘들거든. 그런데 이렇게 정보량이 많은 문제고 기억이 붙어 있으니까 바로 기억 처리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왜? 나까지 읽어버리면 기억 뭐였지? 가 뭐였지? 이래버리니까. 자, 그럼 보세요 이제. 비유가 있어야 돼. 비유로 판단을 한번 해볼게요.
학교는 사랑이다. 은유법이죠. A는 B이다. 두 번째, 편안하고 쾌적한 공원 같은 직유법 쓰였죠. 공원이 아니라 여기 같은 매개어 직유법 쓰였죠. 내 집 같은도 직유법이죠. 그래서 봤더니 지금 4, 5번은 비유가 딱히 모르겠어요. 1, 2, 3번 중에 이제 고르셔야 되는 거고. 두 번째, 뭘 더해야 된다고? 학교 공간 개선 취지요. 목적이야, 목적. 전문가 인정이 중요하니? 아니, 니네 의견이 중요하다고 했었잖아. 맞네, 이거네. 맞죠? 자, 좁히고 다시 발제도 가볼까요? 그래, 사용자 중심 공간. 역시나 우리가 주제를 잡았고 현관패 친 이 정보가치 높은 내용 가지고 정답 성질 안 되는 거 보이시죠? 그러니까 정답이 이렇게 쉽게 툭툭 보이는 느낌이지 막 내용 하나 왔다 갔다 하니까 시간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거 바꿔 얘기하면은 그렇게 풀라고 낸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 그럼 뭐하러 묻니? 3시간 주고 니네 알아서 일치로 푸세요. 야, 우리나라 사람들 다 맞추겠다. 야. 초등학교 잼민이도 다 맞추는 시험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런 식의 풀이 과정을 쓸 수 있냐 없냐고요. 자, 제가 자꾸 이런 얘기 하기 싫어.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봐. 여러분 나한테 축구 배워야 되겠어요? 박지성한테 축구 배워야 되겠어요? 박지성 모르세요? 좋아, 손흥민. 당연히 손흥민한테 축구 배우셔야죠. 여러분 저한테 야구 배워야 돼요? 이종범 선수한테 야구 배워야 돼요? 이종범 모르세요? 이종범 아빠 있어요. 굉장히 야구를 아주 잘하셨어. 그런 얘기야. 여러분 서울대 나온 저한테 공부를 배우셔야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그냥 다른 건 좀 모르겠어요. 뭐 정치, 경제, 뭐 제가 알바입니까? 스포츠 잘 몰라요. 놀, 뭐 더 모르지. 하지만 이건 정확히 알아. 국어는. 이대로 따라오시면 됩니다, 여러분. 전문가 견해 듣는 게 확률 제일 높은 방법이요. 100%는 아닐지라도. 자, 이제 나로 가겠습니다. 자, 선생님부터 쭉 얘기를 하는데 역시 구조 처리야. 선생님 이러면서 자, 많은 학생들이 요구했던 학생실 공간 개선에 대한 회의를 시작할 건데 일주일이었죠. 일주일 지났으니까 우리는 목적 첫 번째, 두 번째 자, 한번 말해보세요 라고 얘기를 했고 대답을 했죠. 첫 번째 문제는 뭐야? 환기의 문제라는 거야. B1. 환기가 안 되니까 눅눅하다, 공기 정화가 안 된다. 어차피 똑같은 문제들인 것 같거든. 나열이니까 1-1-. 자, 오케이. 인정했고요. 자, 그리고 뭐라고? 세면대. P2라고 해볼게. 개수도 부족하고 높이도 이상하고 불편해요. 자, 정리 한번 해볼게. 첫 번째, 환기의 문제. 두 번째, 세면대의 문제. 자, 그럼 이런 문제점 어떻게 해결할까요? 대답을 하네요. 보니까 첫 번째, 창문 교체를 해주시면 해결이 되고 두 번째, 환풍기를 추가로 해주시면 환기 문제 당연히 해결이 되겠죠. 자, P는 problem, S는 solution이야. 넘버링을 해주셔야 대응되는 게 보이실 거예요. 공기정화 장치 S1-3. 그래. 근데 이게 지금 받아졌잖아. 그러니까 연결 지어야 돼. 자, 오케이. 좋은 의견이라고 인정 딱 해주셨고 추가적으로 뭐라고? 세면대가 지금보다 더 많았으면 좋겠대. 이거 아까 S2였죠? 또 높이도 있었으면 좋겠대. 알겠어? 자, 그럼 어떻게 할까? 도면도 있었는데 자, 이제 도면이라고 소재가 같죠? 해결 방법으로. 자, 우리 화장실 1층 화장실 도면이 레퍼런스야. 기준이야. 참고했어요. 다른 층에 비해 1층 화장실이 여유로우니까 장점이죠. 이걸 근거로 야, 여기서 탈의실도 있으면 좋겠어요. 아니 이미 있잖아. 그러면 봐봐. 이미 있다라는 거는 왜 얘기를 한 거야? 비판의 근거죠. 그래서 대안 제시한 거죠. 탈의 공간 여기 만들자고 했으니까. 자, 오케이. 긍정평가했고 다른 의견을 보겠습니다. 자, 이런 의견도 있었죠. 이렇게 알겠어요? 뭐 이러면서 뭐 대안 제시하면서 이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6번 가볼게요. 선생님의 역할, 약간 사회적 역할이신 것 같다. 질문도 하고 답변도 받고 연결 정리, 전개. 자, 그럼 1번 선지. 가에서 언급한 설문조사 기간 맞죠? 일주일이라는 기간을 확인하면서 그러면서 도입을 하셨으니까 저는 이 부분이 좀 기억이 납니다. 두 번째, 그렇죠. 선생님께서 뭐냐 정리하시는 역할 하시죠. 세 번째는요, 맞아요. 질문도 하는 것 같다. 자, 그럼 학생들이 저한테 물어. 선생님, 논의할 사항이 먼저 확인해야 되지 않나요? 선생님, 첫 번째 질문한 거 설문한 거 확인해야 되지 않나요? 선생님, 두 번째 제시한 설문한 거 확인해야 되지 않나요? 얘들아, 초등학교 잼민이도 파란색 형광펜은 내용 시간만 있으면 다 확인해요. 그걸 왜 물어요? 이걸 물은 학교는 13%가 안 돼. 알겠어? 우리가 집중할 건 뭐냐? 이런 구조 처리들이라니까. 이런 거는 87% 이상의 확률로 정답 선지랑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정보들 위주로 처리해 가시는 거야. 그러니까 4번 선지 봐. 선생님이 이해를 못해서 묻고 계신 거 보셨어요? 여러분 더 의견 없나요? 아, 그렇군요. 의견 없나요? 잘했어요. 선생님이 하신 역할이라고는 질문하고 학생들의 답 확인하고 긍정평가하고 다시 한번 질문하고 정리하고 이런 역할을 하셨지. 야, 내가 잘 이해하는 거 맞니? 내가 영감님 필딱이라서 이해를 못하는 것 같은데 너희 그 말 맞아? 요런 거 아니잖아 지금. 그러니까 당연히 정답은 4번 확률이 제일 컸고 역시나 정답은 4번이었던 겁니다. 이해되셨죠? 마지막 결론 단락에 나와 있는 전망까지 세팅하고 있는 걸 보시면 전개 방식으로 구조로 처리했을 때 답이 툭툭 보이거나 또는 발제독을 하는 기준점이 되니까 여러분한테 큰 효용을 주는 연습이니까 꼭 연습하시고요. 자, 마지막 이제 A, B입니다.
그러니까 봐봐. 얘도 전개 방식을 다 처리할 필요 없이 A, B에 집중해서 처리하는 거고. 자, 왔다 갔다 하지 말고 볼게요. 자, 학생 1, 2의 발언의 차이점인데 전달할 내용을 제시한 후 의견. 자, 의견이 뒤에 나오냐는 거야. 얘는 A에서. 좀 확인해 볼게. 두 번째, 학생 1의 발언을 받아서 구체화 플러스 견해 수정이 좀 확인해 보자는 거예요. 잘 모르겠어. 넘어가 볼게 일단. 그 다음에 긍정평가. 요청이 있나? 모르겠어. 오히려 자기가 의견을 얘기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거든. 자, 4번 선제 볼게. 자, 조사한 내용을 말하고 동의하고 있다. 동의하고 있던 것도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어. 또 가볼게요. 학생 1과 학생 1의 발언 내용과는 다른 의견을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제안하고 있다. 이것도 잘 모르겠어. 지금 다 돌아가야 되는데 봐. 내용이 아니라 뭐예요? 경험을 바탕으로 주장했다. 보이시죠? 다른 의견이다. 보이시죠? 동의한다. 보이시죠? 긍정평가다. 보이시죠? 다 구조 처리라는 거야. 구조 처리로 돌아가 볼게. 그러면 B. 자, 그럼 봐. 그래. B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장점을 근거로 주장했잖아. 그것을 근거를 바탕으로 비판 또는 대안을 제시했잖아. 전 이 부분이 되게 특이해 보였어요. 왜? 이런 논박 구조는 물어볼 수밖에 없어. 왜? 여러분, 자, 독서도 그렇고 설명문 성격은요, 논박 구조가 없어요. 그러니까 논박 구조 자체는 출제하기 위한 소재 자체가 되게 제한적이다 보니까 지금같이 논박 구조가 나오면 출제할 확률이 매우 높아지는 거야. 그래서 역시 B에서 정답될 확률이 높아졌던 거고. 그럼 봐봐. 동의야, 비판이야? 비판이지. 동의야, 아니면 다른 의견, 비판이야? 비판이지. 의도 딱 보이죠? 야, 얘네 1, 2가 동의하고 있니? 아니면 서로가 아니라 학생 2가 비판하고 있니? 비판이지. 그러니까 당연히 5번 될 확률이 큰 거고 좁히고 정답을 가더라도 이렇게 5번 선지가 훨씬 눈에 띄는 형태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학생 1은 학생 2의 발언 내용과 다른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제안하고 있는지 확인을 해보자고. 그러면 다시 한번. 자, 그래서 누가 얘기했어? B에서 먼저? 그러네. 학생 2가 먼저 의견을 얘기했고 그거에 대해서 학생 1이 비판했고 근거가 있어. 근데 근거가 자신의 경험이야? 저도 있네. 그 경험. 있네. 결국 정리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네. 보이시죠? 즉 학생 1은 학생 2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어. 어떻게? 경험을 근거로 비판하고 있어. 다른 의견을 자신의 경험을 근거로 비판하고 있어. 정답 5번 끝인 거죠. 이렇게 논리구조 잡는 게 필요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생각을 해봐. 이걸 자꾸 제대로 공부를 안 하고 내용 일치로만 확인하고 선지 하나하나 이거 정답이네, 오답이네, OX네 알겠는데 제가 지금 그래프로 몇 개 설명도 했어요. 여러분 성적이 올라가는 그래프를요. 내용 일치로는요. 절대로 대부분의 학생들이 자신의 가능성보다 마이너스 최소한 2, 3등급 정도는 손해보는 그런 시험이 돼버려. 선생님 저 1등급인데요. 자, 잘 들어요 여러분. 고1 학생들 100분이 100인 친구가 있고 99가 있고 98이 있고 97이 있어요. 그런데 요즘은 메디컬 계열 때문에 얘네가 굉장히 두터워. 점수는 100분이 1점인데 근데 아시다시피 100분이 점수가 89점까지가 2등급이에요. 95점부터. 이해돼? 그러니까 여러분 봐봐. 하나 둘 셋 넷. 그러니까 상위 4%가 1등급이고 상위 4%부터 상위 11%까지가 2등급인데 100분위 점수는 여러분 7점 차이가 나지만 얘네 극간이 훨씬 벌어져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 자, 우리가 100분위 점수로 보면요. 3, 4, 5 점점 벌어져요. 그러니까 원점수나 100분위 점수가 크니까 실력 차가 큰 것 같지? 아니에요. 4, 5등급 차이의 실력 차이는 여기 100분위 여기 1점 차이 정도밖에 안 돼. 3, 4등급의 실력 차이는 어디? 여기 이 정도 실력 차이밖에 안 돼요. 그리고 2, 3등급으로 올라가는 실력 차이는 100분위 1점 차이야. 그리고 1, 2등급의 실력 차이는 다시 여기 100분위 1점 차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여기는 또 다른 전쟁이야 진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자꾸 막 이쪽에 초점 두고 학습하시면 안 돼요. 왜? 요즘 입시는 이쪽이 거의 무의미해졌어. 그럼 무의미하니까 안 할래가 아니야. 이거라도 해야 되는 거고 더 하셔야 돼. 그런데 여러분이 20년 인생은 사실은 대학만 바라보고 달려가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까지는. 그리고 대학을 입학하고 가면 뒤를 돌아볼 필요 없이 재수할 필요 없이 또 완전히 새로운 게임이 시작이야. 근데 지금 이 게임에서는 여러분의 가능성이 분명히 가능하기 때문에 제 수업을 듣고 따라오는 친구들은요. 결이 달라. 일단 기본적으로 제 수업을 듣는 친구들은 제발 구조 잡는 연습